그래서 바로하기 아이콘은 이렇게 요걸 더블 클릭하면은 이제 원본 프로그램이 이제 실행이 되는 거죠. 예를 들어 엑셀 아이콘을 더블 클릭했다. 그러면 엑셀 프로그램이 실행이 되는 거겠죠. 그런 식으로 이제 왼쪽 아래 화살표가 이제 표시가 되는 거고, 원본 프로그램에 대한 연결 정보를 가지고 있는 아이콘들이라는 거죠. 그래서 여기 이렇게 엑셀 아이콘을 더블 클릭해 보면 이렇게 엑셀 프로그램이 실행이 되는 거죠. 이렇게, 그죠? 자, 아이콘을 실행하면 연결된 프로그램이 실행되며 바로가기 확장자는 모든 것.lnk라는 거죠. 그게 바로가기를 삭제해도 연결된 프로그램은 삭제가 될까요? 안 되겠죠. 여기는 바로가기를 삭제해도 원본 프로그램에는 변화가 없어요. 그러니까 엑셀 아이콘 여기 바텀화면에 있는 요 바로가기 아이콘을 지운다 해도 엑셀 프로그램 자체가 지워지는 건 아니라는 소리죠. 바로가기 아이콘의 속성이 일반 탭에는 바로가기 아이콘의 위치, 이름, 크기, 수정된 날짜 등의 정보가 표시가 된다 이거죠. 이건 그래서 엑셀 아이콘에 대해서 우클릭하고 속성을 들어가 볼게요. 속성 들어가 보니까 엑셀 속성이라고 열리고요. 일반 탭에 보니까 파일명이 이렇게 나와있죠. 바로가기라고 나와있고 .lnk라고 표시가 되어 있죠. 그리고 만든 날짜, 수정한 날짜, 액세스한 날짜 등이 표시가 되어 있고, 그리고 이제 현재 아이콘이 있는 위치가 표시가 되어 있죠. 위치가 데스크탑으로 끝나는 위치가 되겠는데, 데스크탑이 뭐냐면 바탕 화면을 말하는 거죠. 바탕 화면. 그래서 이제 바탕 화면에 바로가기 아이콘을 만드는 방법은 파일 탐색기 창에서 실행 파일을 컨트롤 시프트를 누른 상태로 바탕 화면에 드래그 앤 드롭 하면은 된다는 거죠. 자, 컨트롤 시프트를 둘 다 눌러야 되는 거죠. 둘 다 누르셔야 되는 거고, 둘 중 하나만 누르면 성격이 바뀌는 거죠. 컨트롤 키만 누르고 한다면 그거는 아이콘이 복사가 되는 거고, 시프트 키만 누르고 한다면 아이콘이, 그죠? 그러니까 위치가 이제 이동을 하는 거죠. 이렇게. 그래서 컨트롤 시프트를 둘 다 누른 상태로 이렇게 드래그 앤 드롭 하면은 된다는 거. 그리고 바로가기 아이콘은 여러 개를 만들 수가 있죠. 한 개의 엑셀 프로그램이 깔려 있다 그러면 한 개의 엑셀 프로그램에 대해서 여러 개의 바로가기 아이콘을 깔 수가 있죠. 필요하면. 그죠? 몇 개든 깔 수 있어요. 바로가기 아이콘에 관한 내용이었고, 문제를 한번 보시죠. 다음 중 한글 윈도우즈의 바탕 화면에 있는 바로가기 아이콘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자, 요거 1번 맞아요, 틀려요? 바로가기 아이콘의 왼쪽 아래에는 화살표 모양의 그림이 표시가 된다. 맞죠? 자, 바로가기 아이콘을 삭제하면 연결된 실제 대상 파일도 삭제가 될까요? 이거는 실제 대상 파일은 그대로 남아있어요. 바로가기 아이콘을 삭제한다 그래서 연결된 실제 대상 파일도 삭제가 되는 건 아니라는 소리죠. 답은 2번이 되겠네요. 근데 바로가기 아이콘의 속성창에서 연결된 대상 파일을 변경할 수 있습니다. 이게 무슨 소리냐면, 여기 엑셀 속성창에 이제 그 바로가기 아이콘의 속성창에서 바로가기 탭을 보면은 대상이 이렇게 나와 있죠. 이 대상이 실제 엑셀 프로그램이 들어있는 위치라는 거죠. 그죠? 그 위치가 이제 바꿀 수 있긴 하지만 바꾸면 안 되겠죠. 그죠? 바꿀 수 있긴 해요. 바꿀 수 있는데 지금은 바꾸면 이제 곤란한 상황이 오겠죠. 그래서 대상 파일 변경할 수 있고, 바로가기 아이콘의 이름, 크기, 형식, 수정한 날짜 등의 순으로 정렬할 표시할 수 있겠죠. 자, 여기 바텀 화면에 대해서 우클릭하고 정렬 기준이라고 메뉴가 보이네요. 정렬 기준 메뉴를 딱 보면은 이름, 크기, 항목, 유형, 수정한 날짜 기준으로 정렬할 수 있다 없다? 있다는 거죠. 이렇게. 여기서 이제 예를 들어서 수정한 날짜 순으로 정렬할 수가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수정한 날짜 순은 정렬된 거예요. 이렇게. 그죠? 이렇게요. 그죠?
4번도 그래서 맞는 내용이고, 그래서 이제 요 답은 일단 2번이 되겠고요. 그 다음에 나오는 내용이 04번 휴지통이 되겠죠. 휴지통에 관한 내용 어제 잠깐 보셨었는데, 휴지통은 뭘 하는 곳이죠? 휴지통이라는 것은 뭘 하는 거냐면, 작업 도중 삭제된 자료들이 임시로 보관된 장소로서 필요한 경우 복원이 가능하죠. 일단 휴지통에 들어간 애는 무조건 복원이 가능해요. 휴지통은 이제 이름은 휴지통이지만 우리 집에 있는 창고 같은 역할을 하는 곳이죠. 그러니까 창고에서 뭘 볼 수가 있죠? 당장 사용 안 한 물건을 볼 수가 있죠. 그랬다가 이제 나중에 필요가 있을 경우에 그 물건을 꺼내서 사용을 할 수가 있고, 거기서도 이제 더 이상 이제 사용할 일이 없다 하는 내용들은 이제 폐기 처분이 되겠죠. 거기서 이제 휴지통은 이제 우리 집에 있는 여러분들 댁에 있는 창고 같은 역할을 하는 곳이 바로 휴지통이에요. 파일들 갖다가 임시로 보관되는 장소, 보관하는 장소가 되겠고, 필요한 경우 보관할 수도 있고, 아니면 반대로 더 이상 필요 없을 것 같다 하면은 완전 삭제를 할 수가 있죠. 그 휴지통은 각 드라이브마다 따로 설정이 가능해요. 이게 무슨 소리냐? 자, 여기서 휴지통에 대해서 우클릭하고 휴지통 속성을 한번 들어가 볼게요. 속성을 들어가 보니까 지금 요 PC에는 그 C 드라이버, D 드라이브가 설치가 되어 있는데요. 각 드라이브별로 따로따로 설정할 수가 있다는 소리죠. 로컬 데스크 C 따로, 새 볼륨 D 따로 이렇게 휴지통을 설정할 수가 있어요. 따로따로 드라이브별로. 그리고 복원시킬 경우에는 경로 지정을 하지 않아도 자동으로 원래 위치로 간다는 거죠. 그러니까 삭제를 할 당시에, 휴지통으로 보낼 당시에 원래 있던 위치를 기억하고 있어요. 기억하고 있다가 복원을 하게 되면은 원래 휴지통으로 가기 직전에 있던 그 위치로 알아서 간다는 소리죠. 복원된 애들이. 그리고 휴지통 내에서 데이터 실행 작업은 될까 안 될까요? 안 되겠죠. 휴지통 내에서는 제가 휴지통에 이제 파일이 있는데 이걸 한번 열어볼게요. 되나 안 되나? 파일이 직접 실행이 되나요? 안 되죠. 휴지통 내에서의 데이터 실행 작업은 직접적으로는 할 수가 없고, 이걸 데이터를 열고 싶다면 뭘 해주셔야 되죠? 복원해 주셔야 돼요. 휴지통 비우기 하면 완전 삭제가 되는 거고요. 이렇게. 휴지통에 보관되지 않고 완전히 삭제되는 경우, 그러니까 플로피 디스크라든가 USB 메모리 같은 이동식 저장 장치에 전용된 앱을 삭제할 경우에는 완전 삭제가 되는 거죠. 휴지통을 거치지 않고 완전 삭제가 되는 거야. USB 메모리에 있는 파일을 삭제하셨다. 그 파일이 휴지통으로 가느냐? 안 가죠. 그 도스 모드에서 삭제한 경우, 어제 잠깐 보셨죠? 영영 프롬프트 창을 보셨던데 그 모드가 바로 도스 모드죠. 도스 모드에서도 삭제 명령을 내려가지고 파일을 삭제할 수 있는데, 그렇게 삭제했을 경우 얘도 마찬가지로 휴지통에 보관되지 않고 완전히 삭제되는 경우가 되는 거죠. 그리고 네트워크 드라이브에서 삭제한 경우도 이제 휴지통에 보관되지 않고 완전 삭제가 되는 경우, 휴지통에 보관되면 일단 무조건 복원이 가능하다고 그랬죠. 휴지통 비우기를 한 경우에도 완전 삭제가 되는 거니까 Shift 딜리트로 삭제한 경우, 그리고 휴지통 속성에 파일을 휴지통에 버리지 않고 삭제할 때 바로 제거를 선택한 경우가 있죠. 바로 휴지통 속성에서 이렇게 보면은 이렇게 바로 요 내용이죠. 휴지통을 사용하지 않겠다 하시면은 파일을 휴지통에 버리지 않고 삭제할 때 바로 제거를 선택하고 하시면 돼요. 난 휴지통이 필요하다 하시면은 휴지통 사용자 지정 크기를 선택하셔가지고 크기를 어느 정도 기본적인 크기를 할당해가지고 사용하시면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바로가기 메뉴에서 Shift 키 누른 채 삭제를 선택한 경우, 그러니까 삭제 명령 내릴 때 Shift 키를 누른 상태에서 삭제 명령 내리면 완전 삭제가 된다는 소리고, 덮어쓰기가 된 경우 있죠. 같은 일의 항목을 복사 이동 작업으로 덮어쓴 경우에도 완전 삭제가 된다는 소리죠. 그래서 휴지통에 관한 내용 이제 보셨고, 문제를 한번 보시죠. 다음 중 파일 삭제 시 파일이 휴지통에 임시 보관되어 복원이 가능한 경우는 어떤 경우일까요? 자, 복원이 가능한 경우는 무조건 휴지통에 간 경우 무조건 다 복원이 된다고 했죠. 답은 1번이 되겠네요. 바탕 화면에 있는 파일을 휴지통으로 드래그 앤 드롭 하여 삭제한 경우에는 휴지통으로 가겠죠. 제가 하나를 갖다가 이렇게 요거 기출 문제집을 갖다가 이렇게 보내볼게요. 이렇게 드래그 앤 드롭 해가지고 휴지통을 보낼게요. 보내놓으니까 이렇게 이제, 그죠? 휴지통으로 들어갔고요. 들어간 경우 이제 이렇게 이제 들어간 내용이 보이죠? 이렇게 이런 경우는 무조건 복원이 된다는 거죠. 들어갔다 무조건 복원이 돼요. 이렇게 복원 시켜놨고요. 이렇게요. 답은 1번이 되겠고, 자, USB 메모리에 있는 것도 삭제하면 바로 삭제가 돼버리는 거죠. 휴지통에 안 가고 바로 삭제. 네트워크 드라이브의 파일을 삭제한 경우도 마찬가지로 완전 삭제. 자, 휴지통 속성의 파일을 휴지통에 버리지 않고 삭제할 때 바로 제거를 선택한 경우에도 완전 삭제가 된다고 그랬죠. 그래서 요거 답은 1번이 되는 거예요. 휴지통까지 살펴보았고요. 자, 이제 05번 설정에 관한 내용을 보도록 할 건데요. 설정은 그때 이제 잠깐 보셨었는데, 바로 이제 뭐냐면 여기 이제 시작 단추 눌러서 설정 들어갈 수 있죠. 설정 들어가서 이제 여기 이제 그 설정 홈으로 가가지고 뭐 여기서 시스템이라든가 개인 설정이라든가 접근성 이런 내용들을 들어가서 설정할 수 있다는 소리죠. 바로 말 그대로 이제 여러분들이 윈도우즈를 사용함에 있어서 설정할 수 있는 내용을 이렇게 정리해 놓은 거고요. 첫 번째 순서가 바로 개인 설정이 되겠는데, 개인 설정에서는 바탕화면 아이콘 설정할 수 있고, 마우스 포인터 변경할 수 있고, 테마, 바탕화면 배경, 창색, 소리, 화면 보기 등을 설정할 수 있다는 소리죠. 개인 설정에 가가지고 배경화면, 색, 테마, 그리고 이제 잠금화면으로 가가지고 화면 보기 설정도 여기서 할 수 있어요. 잠금화면에서. 그리고 디스플레이는 화면 해상도를 조정할 수 있는 곳이 되겠죠. 화면 해상도는 바로 이제 그 화면의 선명도를 말하는 건데, 시스템에 보면은 디스플레이하고 이렇게 있고, 디스플레이에서 여기 이제 요거다. 지금 저는 듀얼 모니터이기 때문에 여러분들께 보여드리고 있는 화면 바로 2번 화면이에요. 여기서 이제 해상도, 디스플레이 해상도를 조정할 수가 있고, 배열을 조정할 수가 있고, 해상도 값은 수치가 클수록 좋은 거죠. 그만큼 이제 픽셀 수가 이제 많다라는 거는 해상도가 그럼 높다는 얘기인데, 자, 어쩐 요 해상도를 갖다가 설정할 수 있는 곳은 바로 어디다? 디스플레이 라는 곳에서 설정할 수 있다는 거. 그리고 고급 디스플레이 등을 설정할 수가 있다는 거죠. 고급 디스플레이에서는 뭘 설정할 수가 있냐면 이제 듀얼 모니터 등을 갖다가 설정할 수 있다는 소리죠. 디스플레이 설정에서 이렇게 이제 고급 디스플레이라든가 이제 이런 이제 여러 가지 내용들을 갖다가 이제 설정할 수 있는 내용이 되겠고, 또한 디스플레이 방향도 여기서 설정할 수 있어요. 가로 방향이냐, 세로 방향이냐, 이런 방향을 설정할 수 있어요. 세로 방향으로 하면 세로 방향으로 바뀌는 거예요. 이렇게 세로 방향으로 바뀌었죠.
도로 바꿔놨고 이렇게 디스플레이에서 할 수 있는 내용들을 잘 눈여겨 보시면 되겠고, 그 다음에 시스템 정보, 이거는 그때 한번 그거 보셨었죠. 바로 로고 키하고 포즈 브레이크 키를 같이 눌러주면 뭐가 나오는 거였죠. 이렇게 속성창을, 시스템 정보 속성창을 띄울 수가 있다는 소리죠. 이렇게 여기서 뭘 확인할 수가 있어요. 지금 설치된 메인 메모리 용량하고 설치된 프로세서, 즉 CPU의 그 사양하고 이런 내용들, 그리고 현재 깔려있는 운영체제 종류, 운영체제 버전, 이런 거를 확인할 수가 있는 것이 바로 시스템 속성창이 되는 거죠. 여기로 바로 들어갈 수 있는 키가 바로 뭐였냐면 로고 키하고 포즈 브레이크 키를 같이 눌러주면은 들어갈 수 있는 내용이었고, 이거는 사실 시스템에 보면은 정보라고 있어요. 시스템에 있는 내용 중에서 제일 밑에 보면은 정보라는 내용으로 들어갈 수 있는 부분이죠. 그 접근성. 자, 접근성은 뭘 하기 위한 옵션이냐면, 몸이 불편하신 분들 계시죠. 뭐 시력이 이제 안 좋으신 분들, 아니면 시각 장애가 있으신 분들, 아니면 청각 장애가 있으신 분들을 비롯해서 몸이 불편하신 분들, 팔을 이렇게 사용하지 못한다, 일시적으로 혹은 영구적으로 사용 못한다. 그러면 이제 그런 분들도 이 컴을 갖다가, 몸이 좀 불편하신 분들도 컴을 갖다가 어느 정도 사용할 수 있도록 해주는 옵션을 말하는 거죠. 말 그대로 접근할 수 있도록 해주는 옵션. 그런 걸 말하는 거고요. 사용자 시력, 청력, 기동성에 따라 컴퓨터 설정을 조정하고 음성 인식을 사용하여 음성 명령으로 컴퓨터를 조정할 수 있다. 이거죠. 설정에 관한 내용이었고, 이제 문제를 한번 볼게요. 다음 중 윈도우즈의 개인 설정에서 설정할 수 있는 기능으로 옳지 않은 것은? 개인 설정에서 설정할 수 있는 내용이 아닌 거 뭘까요? 자, 4번 보면은 화면 해상도 어디서 조정하는 거예요? 개인 설정이 아니고 시스템의 디스플레이 가셔가지고 설정할 수 있는 내용이 되겠죠. 해상도 조정하는 건. 그래서 답은 4번이 되는 거죠. 설정에 관한 내용을 보셨고요. 그 다음에 네트워크 명령어를 보도록 할게요. 네트워크 명령어는 일단 요거 어제 해보셨는데 또 다시 한번 해보죠. 로고키하고 R을 눌러서 실행창을 띄워줍니다. 이렇게 로고키하고 R을 눌러서 실행창을 이렇게 띄워주신 다음에 실행창에다 뭐라고 입력하는 거죠? cmd라고 입력하는 거죠. cmd라고 입력하고 확인 누르면 뭐가 나올까요? 이렇게 명령 프롬프트 창이 나오게 되겠죠. 여기서 이제 이 명령 프롬프트 창에서 여러가지 작업을 할 수가 있는데, 특히 네트워크 관련 작업을 할 경우에 이 명령 프롬프트 창을 활용을 하게 됩니다. 이렇게 그 중에서 이제 첫 번째로 보이는 내용이 바로 이 내용이죠. IP 컴피그. 그래서 여기다 IP 컴피그라 입력하고 엔터 치면 뭐가 되는 거야? 여러분들 사용하고 계시는 그 PC에 IP 주소가 이렇게 조회가 되는 거죠. 내가 사용하고 있는 PC에 IP 주소를 조회할 수 있는 내용이 바로 이 IP 컴피그 명령이고, 그 다음에 핑 명령어는 네트워크 연결 상태 등을 확인할 수 있는 내용이고, 그리고 이제 어떤 상대방 컴퓨터가 이 네트워크에 접속하여 있는지를 확인할 수 있는 명령이 바로 이 핑 명령어예요. 이 핑 명령어에 관한 내용이었고, 그 다음에 트레인 셔틀은 상대방 컴퓨터가 네트워크에 연결되어 있다면 연결 경로, 상대방 컴퓨터에 연결된 경로를 갖다가 확인할 수 있는 명령이 바로 이제 그 트레인 셔틀 명령이 되는 거죠. 트레인 셔틀란 말은 추적한다, 그런 뜻이 있죠. 추적자라는 뜻이 있어요. 그래서 요 명령어들 IP 컴피그 명령, 핑, 그 트레인 셔틀 명령, 요 명령어는 대소문자 상관없고 소문자로 써도 되고 대문자로 써도 되고, 어쨌든 이 명령어들이 하는 역할을 알아두시면 되겠죠.
예. 그 문제를 한번 풀어보겠습니다. 다음 중 윈도우즈의 명령 프롬프트 창에서 원격 장비의 네트워크 연결 상태 및 작동 여부를 확인할 때 사용한 명령어 바로 핑 명령어였죠. 4번 정답은 4번이 되는 거고요. 그래서 지금 네트워크 명령어까지를 살펴보았어요. 이렇게.